여러분, 이제 도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녀도 놀라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되어서 본격적인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제정한 일명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의한 제도인데요. 규정 특례를 위해 선정한 지구에서는 셔틀버스나 청소차 등 다양한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 한 해에 가장 크게 대두됐던 소식인데 한 해의 마지막 이발소에서 갖고 오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소식입니다. 이제 국내 대도심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 좀 더 상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나와갖고 올해 5월부터 이제 시행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일명 자율주행 자동차법. 법 이름이 그러니까 별칭이죠. 별칭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법. 이 법이 실제 이 법 이름이 뭔지 들으면 바로 느낌이 올 거예요. 뭔가요? 이름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일종의 원래 기존의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거에서 상충되는 부분들을 다 제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만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예 자율주행 자동차란 무엇이다 라고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 법에 따라서 서울이랑 충청북도, 세종시, 광주시, 대구시, 제주도 여기가 이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는 지구로 선정이 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광역시 급들은 거의 다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서울이 됐다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부산이 없어요. 그러게요. 아니 부산은 레벨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레벨 6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전뿐만 자율이 아니라 사람과 소통도 자율로 할 수 있어야 돼. 마 돌았나? 하면은 그 차의 메시지로 갑자기 음성 메시지 안 돌았다 이 새끼야라고 이제 떠야 되는 그 정도 레벨. 급하다 아이가. 아무튼 부산이 빠졌다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보니까 좀 웃기네요. 그러니까 이미 뭐 판교나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차 버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범운행 구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으로서 전국에서 이러이러한 데서는 자율주행차들을 좀 촉진을 시켜보자. 국토부에서 이렇게. 이런 법안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저는 좀 재밌는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뭐 이런 차들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여객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법률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택배 자동차라든지 이런 뭐 통운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런 트럭들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서 배송까지 뭐 드론처럼 이렇게 내려서 짐 딱 이제 다 찾아가지고 집 앞까지 올려주는. 덤프처럼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 쏟아버릴 것 같은데 한 자리에 던지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법령에 보시면 그럼 저는 이걸 법령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제 그러니까 개인용 승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포커스가 아니라 주된 포커스들이 아까 얘기했던 상업용 자동차들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개인용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른 쪽에서 법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토부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화물 운송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온 걸 보면 서울 쪽은 뭐 상업 주거 공원, 그러니까 상업 지역이랑 주거 지역이랑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셔틀을 뭐 자율주행으로 하겠다. 뭐 다른 곳도 이제 터미널이랑 터미널까지 가는 거리 이거를 뭐 자율주행으로 하고 세종시는 뭐 정부 청사 많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셔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광주에서는 특이한 게 노면 청소차.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이상한 큰 트럭이 매드맥스 같은 게 바닥을 막 쓸고 가고 있어. 그치. 그걸 자율주행으로 하겠다. 이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같은 루트를 계속 돌잖아요. 그치. 이것들도. 그리고 폐기물 수거차. 그런 짤 보셨을 거예요. 트럭이 딱 와가지고 쓰레기통을 딱 집어. 그래갖고 얘를 넣으려고 딱 들었더니 난리가 나는 거지. 맞아요. 펑 하고 터져가지고. 하여튼 그런 수거차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대구에서는 아예 셔틀을 넘어서 수요 응답에 따라 움직이는 택시 서비스도
할 거라고 합니다. 수요 응답에 따라서. 네.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제 법령은 제정이 됐고 각 지자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해라라고 이제 떨어졌는데 네. 지자체마다 우리는 뭐 해볼 거야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너네는 허락해줄게가 된 거고 원래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지자체는 그 민간 기업들이랑 손을 잡고 좋아 그러면 우리 도시에는 이게 적합한 것 같아. 예를 들어 부산이면 우리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우린 뭐도 넣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부산은 근데 뭐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 도로 정비가 조금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도로 정비라는 것들은 뭐 노면의 차선에 대한 차선이 지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법률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지정이 된 건데 이게 되게 저는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자율주행 기능을 보면은 뭐 레벨 2, 레벨 3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나라나 뭐 다른 기업이나 이미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그 나라에서 운전을 못해. 맞아요. 공도에서 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그 차는 근데 위험할 수 있잖아. 그 차는 여기를 달리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한된 도로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안전해요. 라고 했지만 그건 실험이고 실제로 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풀어주려면 법이 따라가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는 근데 법이랑 좀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선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물용에다가 더 집중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에 집중을 한 이유가 어차피 대부분의 상업용 차량들은 정해진 구간을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약간 한 단계 넓은 테스트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령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있는 게 V2X. 뭔가요? 그러니까 vehicle 그러니까 차량과 X는 everything을 말해요. vehicle to everything. 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V2V라는 거는 차량과 차량, vehicle to vehicle이라고 해서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vehicle to infrastructure.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량에 있는 뭐 이런 차량이 신호등과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이 지금 한 30초 있다가 빨간불로 바뀔 것 같아. 그럼 저 뒤에서부터 속도를 감속하면서 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2035년 전까지는 많은 차량들이 전기차로 바뀌고 이 전기차 안에는 그 자율주행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좀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이 2035년까지는 좀 많이 보일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가속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돌아다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버스 타려고 딱 올라갔는데 운전석이 없는 거야. 그러면 되게 좀 저는 반가운 느낌일 것 같아요. 거기도 앉아도 되겠군요, 그럼. 그렇지. 거기가 이제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자리긴 하죠. 이제 거기. 자리 있네. 나는 잘못한 줄 알고 내릴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 제일 앞자리에 타서 한번 가는 걸 볼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된 자율주행이 전반적으로 깔리면 그 차량의 대중교통의 승차감이나 승차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다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뭐 사고 발생률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다 자율주행이 되고 차량끼리 통신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옆 차랑 말을 못하면 창문 내리고 마! 이게 해야 되잖아요. 멈춰라.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제 뭔가 바이너리로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한다면 사고 발생률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서로 부딪히는 일들은 없겠죠.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럼 그 정보를 바로 받아서 뒤에서도 이제 속도를 감속하면서 간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상용화가 돼서 또 도로에 자율주행 차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가능 자차 보유자라고 이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는군요. 이것도 또 다른 의미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으로 자사가 보유한 FSD 미국에서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와이드하게 배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어서는 더 약간 좋은 환경이겠죠. 몇몇 나라들보다는. 뭐 아무튼 각 지자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나와서 혹시 타보신 분들 계시면 자가발전 댓글로 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